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팟캐스트는 저희 팀 아이들에서 제작, 편집, 배포까지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팀 아이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또 어떻게 해서 지금의 팟캐스트 제작을 맡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에디션 팀 아이들 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 아이들에서 족장을 맡고 있는 사연 소개하는 남자 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아이들에서 편집증을 담당하는 부녀자 푸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아이들의 유 작가입니다. 부녀자. 부여자. 너무 웃겼어요, 순간. 아, 그렇나요? 원래는 안여자라고 하려고 했다가 유부녀 섞인 거죠. 그 안여자는 이게 지금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안여자는 남자 사내아이와 여자아이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녀자를 찾아봤더니 부녀자는 기혼, 미혼 여성, 그러니까 기혼, 미혼 성인 여성 둘 다 뜻한대요. 그래서 일종의 중의적 말이죠. 이게 딱 이 말을 썼을 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보통 부녀자라는 말을 쓰면 이제 기혼 여성을 뜻하는 거죠. 자꾸 숨기셔. 근데 사실 이상해. 부녀자가 그 다른 뜻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작가님이나 교수님? 아니요? 그 동인계라고 있죠. 약간 뭐라지? 예. 네, 거기에서는 부녀자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조금 밝히는. 근데 그냥 밝히는 게 아니라 약간 엄청 밝히는? 아니요. 그 보통 이제 남자들이 약간 여자끼리 하는 걸 좋아하듯이 백합을 좋아하듯이 이제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거를 부녀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예, 사소님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도 있나요? 이제 주로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아실 줄 몰랐는데. 얕은 짓이. 저건 또 신세계네요. 이것도 컴퓨터 용어도 아닌데. 아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교수님의 정체는 다음에 밝히기로 하고, 일단 저희 팀 아이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원래는 이름이 따로 없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프로젝트를 이름을 지었던 건데, 처음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은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항상 뭘 배우고 나면은 좀 써먹어야 이게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걸 배웠다 하면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고 만드는 게 숙제였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바꿔보면서 배우는 게 정말 재밌고 또 잘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좀 확대시키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놔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같이 놔두고 같이 모으면은 분명히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생기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연락했던 게 저희 그 아는 소프트웨어 하시는 형님인데 그때는 사실 약간 생각을 했던 게 난 앱을 만들고 싶다. 왜냐면 그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앱을 만들고 싶다 해서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뭐 흔쾌히 예스 해주시고 생각해보니까 둘 다 완전 초짜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프로그래머이신 푸수님께 연락을 했더니 푸수님이 다행히 시간이 있으시다고 사실 그동안 죄송하긴 하지만 그동안 연락을 잘 안 했죠. 제가 원래 연락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제 바로 흔쾌히 해주시니까 어땠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하고 갑자기 다짜고짜 너 내 부하가 되라. 내 부하가 되라. 네, 그 원피스 대사죠. 내 동료가 되라. 되랍니다. 네, 내 동료가 되라. 부하라니요. 죄송합니다. 네. 네, 상사가 되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부스님? 되게 오랜만이었죠. 진짜 거의 1년 넘게 연락을 못 받았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랜만에 근데 저는 오랜만에 연락 오시는 분들을 막 내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되게 반갑죠. 진짜. 그래서
이분이 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구나. 내, 내 인맥이 너무 얇진 않았구나. 그래서 뭐 농담이고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잘 사시고 계셨구나. 역시 무소식이 희소식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뭐라 그래야지? 제 실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한 거죠. 네, 네, 덕분에 이제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둘이서 맨날 술 마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거짓말. 아, 맞아요. 술 드시면서. 물 마시고. 버블티 마시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래서 세 명이서 일단 기본적인 팀은 나왔었는데, 이제 작가님한테도 연락을 했었죠. 근데 연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작가님은 약간 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또 캐나다에 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어떻게든 좀 데려와라고. 날 입양해라! 네. 네, 그래서 키워주기로 한 거죠. 또 마침 또 시간도 있다고 약간 스킬도 보니까 캐나다에 왔을 경우에 그렇게 좀 취직하기 쉬운 그런 쪽은 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도 와서 이렇게 배우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불렀었죠. 그래서 처음에 불렀을 때는 사실 저도 작가님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마케팅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일단 뭐 그때 생각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마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서님이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작가님 요즘 뭐 하세요? 요즘 뭐 하니? 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할래? 그래서 저는 이거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네 할게요. 이렇게 했던 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을 얘기하자면 그때 약간 그로기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그런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누군가 좀 스스로 일어나기 너무 벅차서 누군가 좀 날 도와줘서 일으켜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상태였는데 누군가가 뭘 제안해 주었고 그게 뭐든 상관없이 그럼 할게요. 또 제가 사소님을 믿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 뭘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은 정말 조금도 없었고 또 아까 사소님이 저한테 뭐 동생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사소님한테 사소님은 저의 캐나다의 친정 오빠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사소님이 뭐 하시는 거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때 오히려 합류하고 나서부터가 고민이 좀 많이 됐죠. 왜냐면 네 이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거였는데 저는 앱이 안드로이드용과 그다음에 애플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른지도 몰랐고 앱을 만드는 거를 누가 만들다더라 하는 얘기는 들어봤지 그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지도 몰랐었고 처음엔 의욕이 만만했지만 사실 그 처음에 그 사수님이 영입하셨던 그 형님이라는 멤버가 갑자기 나가셨고 나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저희한테 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욕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상태여서 처음에 100이었던 저의 자신감과 의욕이 갑자기 또 푹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후수님하고 사수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저는 뭐 딱히 한 것도 없이 얹혀가긴 했지만 네 오히려 시작할 때는 너무 의욕이 만만했고 합류한 다음이 힘들었습니다. 작가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항상 첫 시작은 작가님의 하소연, 고민 상담. 오늘처럼.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그 아이들 팀의 가장 아이덴티티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처음 시작은 저희 셋이었으니까요. 한국, 캐나다, 미국 이렇게 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심지어 동부, 서부 그래서 시간대도 다 다르고 얼굴도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 마지막 날 봤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편하고
그래서 얼굴도 본 적 없고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전화 키자마자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좋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그 가장 큰 걱정은 하나였죠. 제가 너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처음에 어떤 거를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실제 기술 구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냈지만 저는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힘들었고, 네, 일단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또 저희가 멤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셋인데 셋 중에 하나가 일을 못하면 둘 분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크죠.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부수님이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일단 그 전에 작가님을 영입해서 그렇게 계속 좀 돋구었죠. 작가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좀 약간 사설이긴 한데, 저는 RPG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RPG 게임이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동료를 모아서 이제 강해져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했던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이냐면은, 부수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전설 섬의 궤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게임이 캐릭터가 9명일 거예요. 근데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거는 4명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키우고 싶은 애가 딱 4명 있어도 스토리에 따라서 바뀌어요. 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말 쓸모없는 애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전략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쓸 수 있는 스킬을 바꾸고 뭐 아이템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어떻게 하면 팀을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들어왔을 때도 작가님이 뭐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사실 작가님도 그런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죠. 자신을 좀 낮추는 걸 많이 했었는데 저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행히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인데, 어떻게 푸수님이 한번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 어떤 거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서님하고 그 작가님이 이제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여름에 약 한 달 반 정도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또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SAPI라고, SAPI. 예. 그게 아마 썸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의 약자일 겁니다. 그 여름 딱 한 주 동안, 한 주, 죄송합니다.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 구상한 대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서, 원래 계획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까지 올리는 거였지만 중간에 계획이 200 다운로드. 예, 그저 200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그 잊고 있었네요. 그것까지 목표였지만 이제 중간 이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착오와 예기치 못한 그 변경 사항에 의해서 이제 그 목표를 좀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서 원래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서 쓰게끔 하는 앱을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 지금 이제 경우에 의하면 이제 저희 유 작가님이죠. 유 작가님을 위한 이력서를 보는 앱을 만들게 되었죠. 일단 간단한 간단한 이제 설명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유 작가님이 특히 말씀을 하셨죠. 이제 되게 아이디어를 막 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다들 좋았어요. 이게 진짜 막 그 사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RPG 게임하고 즉 할 일 목표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하루하루 할 일을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RPG 게임 비슷한 네. 것도 생각을 했었고, GPS와 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한 버스 트래킹 앱을 또 만들려고 했었죠. 네.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했지만 저희 실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막 그렇게까지, 아까 사서님이 너무 저를 어떻게 보면은 과대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기초 실력은 있지만 실력에는 아직까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개발은 저 역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든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제 기준에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거절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또 그걸 또 잘 두 분께서 잘 수용을 해주셨고, 이제 이게 얘기를 나오는 도중에 이제 제가 누구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력서 얘기가 그때 나와서 아 그럼 이력서를 그냥 보통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종이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PDF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앱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누가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라는 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력서를 보는 앱을 만들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너무 좀 그런가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네. 말을 잘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 입장에서의 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했었는데, 한 주 제가 아파서였나, 뭐, 참석을 못한 적이 있어요, 회의에. 그러니까 그 푸수님이 두 분만 회의를 하신 건데, 맞아요, 그 맞아요. 전에도 제가 항상, 저는 너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고민 상담, 늘 새로운 고민 상담, 새로운 듯 다른 고민 상담을 한 상태에서 이제 두 분께서만 회의를 하실 기회가 생기신 거죠. 근데 제가 또 그때 여러 가지 다운되었던 게 제 상태도 그랬지만 그 앞에 나가신 두 분의 누군가의 그런 부정적인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까? 지금 뭘 만들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공을 할까? 약간 이렇게 의욕을 잃은 상태였는데 두 분께서 저 없을 동안 상의를 해주신 거죠. 아무래도 우리 셋인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친구 셋 중에 둘만, 그러니까 사실 회의를 들어보면은 저한테는 그게 다 외계어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약간 소외가 되고 못 알아듣는 저를 배려해 주신 거죠. 뭔가 프로젝트에 유 작가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할까? 그럼 유 작가를 위한 앱을 만들자. 그럼 유 작가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쟤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력서가 필요할 거야. 그럼 이력서를 좀 특출나게 앱으로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이 친구한테는 또 다른 스펙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생각이 나서 MSG. 사실 이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는 아닌데 제가 MSG 좀 뿌린 거죠. 예, 근데 되게 말씀하신 게 네, 맞아요. 정확했던 게 제가 사실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아파서 이제 회의에 참가를 못했을 때 저랑 사선님이랑 둘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리 저희가 얘기를 해도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이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제가 그때 사선님 제가 이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아마 그냥 차라리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타겟팅하는 대신에 한 사람만 타겟팅을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나요? 제 기억력도 푸수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능력이 제한이 있고 사장님 또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가야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은 또 제한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끌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물론 이제 졸업을 하고 코딩을 조금 좀 이렇게 허술하게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능력을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이 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타겟팅할 수 있는 앱을 만들기가 제 스스로 딱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바에는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이 너무 좀 풀이 죽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소님이 이제 그 이력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나중에 뭐 여기 이제 해외 가게 돼서 뭐 누군가가 이력서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저는 이런 앱이 있어요 라고 딱 보여주면 뭔가 좀 도드라져 보일 수 있게, 남들과는 다르게
막 그런 느낌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됐던 것 같고요. 뭐 또 제가 잘했다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회의라는 거를 학교에서 말고는 진행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막 배운 것도 많고 뭐 느낀 것도 많고 아무튼 좋았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죄송한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들었던 게,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앱을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저만을 위한. 이게 나중에 발전이 돼서, 뭐,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아,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있구나. 하등 도움이 안 되지만, 어쨌든 프로젝트 멤버로서 이렇게 좀, 이리 와, 같이 하자, 이렇게 껴주시는 분위기여서, 네,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죠. 정말.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는 아예 없었죠.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사소님하고 저희 그 지푸스님이 너무 편하고 뭔가 좋은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데 전화해도 1시간 전화 중에 50분이 모르는 내용이면 사실 저도 지루할 수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 새로운 영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도 뭐 핸드폰 게임 뭐 이 정도인데 뭐 게임 리뷰들 하시고 만나시면은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써보셨냐, 이런 기사가 났는데 보셨냐, 이 회사가 뭐 이 IT 회사가 저 IT 회사를 먹었는데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준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정말 너무 생소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새롭고 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어깨 너머로 조금 짤깍짤깍 배우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기억에 첫 번째 프로젝트 저희 사피가 그냥 나온 결과물도 너무 훌륭했지만 그 과정 자체도 너무 즐거웠고 그 시행착오의 순간들조차도 오히려 저희를 좀 더 단단하고 약간 그 유대 관계를 갖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게 된 거였고, 두 번째 프로젝트 해보겠냐는 저희 사수님의 제안에도 당연히 뭐라도 뭐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저도 참여할래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 녹음을 할 기회가 생겼을 적에도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먼저 푸스님하고 하면 안 돼요? 푸스님하고 우리 셋이서 녹음해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접니다. 범인이 저예요. 네. 그렇군요. 물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었군요. 네네네네. 그랬죠. 아, 네, 사모님 저는 푸스님이요. 네. 푸스님하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제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전혀. 저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의할 때 푸스님이 제일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발음이 되게 좋으세요. 네. 발음, 진짜, 아이고, 이게 사실은 이게 팟캐스트라서 최대한 발음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런 발음도 좋으시고, 그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귀에 쏙쏙 꽂히는 목소리여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사람은 저희 이 멤버를 모집해주고 지금까지 쭉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고 계신 저희 사수님이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박수. 없었으면은 네, 저희가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와. 다음 주에 봅시다. 정말 진짜. 듣고 싶은 말 다 들었으니. 끝난 거 이럴 수가. 아니 아직 지금 이 작가님도 지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네, 텐데 이렇게 맞아요, 끝내면 안 되죠. 맞아. 저야말로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해요. 이거 말고도 몇 개 하는데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빠지는 사람도 많고 뭐 이유가 있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잘 되고 또 저는 매주마다 통하는 게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오. 저도 사실 방금 전까지 한국인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정말 7시 반 돼서 바로 나와서 버스 타고 와서 통화로 왔습니다. 너무 통화가 재밌어서. 네, 그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또 다들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또 이게 정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한 번씩 팀플의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네, 팀플이 잘 되기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네. 각자 따로따로 개인 플레이 하거나 아니면 정말 파토가 나거나 앞으로의 진행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저희 셋의 궁합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 저희는 지금까지는 큰 갈등이나 그런 거 없이 잘 해온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참 부럽죠, 여러분? 아니 그 팀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한국에서 다니고 대학교를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플이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이제 제가 졸업할 때 졸업 작품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냥 어마무시하다고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좀 개인적 팀플에 있어서도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게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 좋았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게 사실 사소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저희 그 아이들 팀에서 사실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드 캐리 그렇죠. 저희는 뭐 지금 뭐 푸스님하고 저는 너무 좋고 저희 아무 갈등 없고 너무 잘해가고 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사소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들어봐야겠죠?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들 살을 좀 빼주시면 하드캐리 하기 쉬운데 저는 일단 그 푸서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대학을 거의 외국에서 다 다녔는데 저는 오히려 한국 팀플 같은 걸 느꼈어요, 몇 번. 저희 프로젝트 할 때도 그 팀플 할 때도 외국에서도 이제 안 하는 애들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몇 번 있었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하면은 저는 많이 배워요. 그리고 걔네들은 남는 게 없겠죠,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사람들을 모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하면은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뭐 네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왜 하냐 이렇게 의욕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매 학기마다 뭐 다른 사람의 주제를 따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제가 하고 두 번째는 뭐 유 작가님 아이디어를 따르고 세 번째는 부서님 아이디어를 따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미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다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래도 분명히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계속 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가끔 연락이 안 될 때도 사람 관리하는 거 배운다. 뭐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 때도 페이스북 페이지 만드는 거 배운다. 마케팅 배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니까 저는 크게 부담 없어.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남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만약에 홍보하고 싶다, 뭐 다른 일 해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프로젝트 작가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나름의 성공으로 이끌고 난 후에 그다음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자 이제부터 뭐 할까? 이제부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 해볼까? 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뭐 멤버를 먼저 모으고 뭘 할지 정하고 멤버를 모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나왔던 후보군이 뭐 저희 셋 다 일본어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마인크래프트를 해볼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데 이미 많은 몸과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이 앱같이 뭔가 만드는 건 하지 말고 뭔가 또 새로운 영역의 것을 해보자. 기왕이면 우리 셋에게 모두 다 도움이 되고 우리 셋 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걸로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소님은 처음부터 쭉 팟캐스트를 말하셨어요. 팟캐스트를 추천하셨는데
저는 내심 흘려놓고 있었던 게, 아니, 우리가 팟캐스트를 어떻게 해? 왜냐면 저희가, 헛소리했네, 제가 저 헛소리. 혼자 생각으로는, 왜냐면 우리 셋 다 이렇게 멀리 살고 시차도 나는데 같이 모여서 뭔가 방송을 만든다는 거는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얼굴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팟캐스트를 하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론이 팟캐스트가 나왔습니다. 팟캐스트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아이템. 아,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저의 소개로 저희 윤쌤이 저희 영입되시게 되고, 또 저희 사소님의 소개로 또 다른 기술자분이시죠. 뿌꾸님도 오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5명의 팀이 만들어졌고, 또 모든 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해오고 있으나, 아무래도 이게 1시간의 방송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방송 만들기 위해서는 1시간만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히 그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일단 녹음 따는 것만으로도 1시간 최소 이상이 걸리고, 다시 편집하시고, 음악 입히시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저희 서버도 관리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입혀져서 방송을 만들고 있긴 한데, 저희가 사실 모일 시간이 3시 있을 때부터 5시 되니까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희박해지더라고요. 다들 분들은 또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희 방송이 지금 약간씩 늦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윤쌤이 더 죄송해 하시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방송이 약간 늦춰지고 있는 덕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을 녹음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이것도 아무도 스페셜 에디션이라 말 안 했는데 되게 말을 잘 전해세요. 저는 대충 사이드 스토리를 하는데, 아, 제가 또 MC 너무 뿌렸나요? 아, 그쵸. 스페셜과 에디션 둘 다 썼습니다. 둘 다. 하나만 써도 엄청난데. 스페셜 에디션.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네, 이렇게 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팀 아이들은 보통 한 2개월이나 4개월마다 팀을 모아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인데, 저희랑 같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뭐 친구분들이랑 각자 팀을 만들어서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좀 더 나은 양질의 프로젝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 에디션에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두 번째 프로젝트 이제 2개를 다 편집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방금 사소님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팟캐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뒤에서 스태프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작가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걸세 녹음이 조금 늦춰지고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빨리빨리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저희 윤쌤이 1년, 2년 동안 하셨던 여행을 다시 되생각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선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그런 방송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희 스페셜 에디션 저희가 녹음할 때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네 왜 웃지? 뭐가 웃긴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정해진 건 없었고, 그냥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기분으로 녹음을 한 거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그냥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 아니면은 옆 테이블에서 떠든 이야기 엿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편하게 들어주시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곧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 전걸세가
전골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팀 아이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방송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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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골세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